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최리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2시에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죠. 오늘 건설주가 강세인데 건설주 분위기가 좋지만 시장 분위기까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2,000선을 반납했고 현재는 2,000 중심에 등락. 하지만 이미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출발은 양시장 모두 좋았는데 코스닥 역시 4년 만에 최고치 경신하고 나서 같이 조금 꺾여 있습니다. 지금 일단 부업권에서 양시장 모두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는 부활절 관련해서 열리지가 않았죠. 단기적으로 일단 오후 2시 부동산 관련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가장 주목을 끄는 날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들 먼저 보시죠. 또 공개되니까 김선윤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수급 얘기를 나눠볼까요?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흘러서 수급 윤곽이 어느 정도는 잡힌 것 같거든요. 오늘은 KTB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오늘은 연속적으로 사는 모습은 없는데 아직 많이 팔고 있지는 않지만요. 기관도 일단 윈도우 드레싱 끝내고 나서는 한숨 돌리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 오늘 코스피는 좀 사다가 다시 좀 파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세를 좀 계속 보이는 모습. 근데 좀 눈에 띄는 것은 선물 포지션에 있어서 장 초반까지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하다가 좀 어느 한순간 좀 선물 매도 포지션 우위로 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연속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윈도우 드레싱도 끝났고 일단 장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입이 좀 되기는 힘들 거라는 어떤 느낌이 좀 들고, 일단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역시나 개인 참여가 굉장히 좀 매수 우위로 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의 어떤 매도를 개인들이 좀 매수로 좀 받아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당분간 그렇게 수급에 있어서 조금 기대는 분명히 한 발짝 좀 뒤로 물러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선물 포지션도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좀 발표들이 있겠지만 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선물 포지션에 좀 눈들을 조금 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을 이제 쭉 연속적으로 지난주에 한 3일, 4일 이렇게 샀었었는데 오늘까지 이어지는지 외국인 당장 선물 쪽의 수급 부분 체크를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속보가 좀 들어와서 중국의 지표 전달해 드릴게요. 3월 공식 집계 제조 PMI가 50.9 정도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예상은 52였는데 예상보단 조금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얘기했었는데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들의 속내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다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큰 떡이 먹기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사실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수급이 사실 순매수 기조를 좀 잠깐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대표 업종인 IT 업종 빼고는 사실 자동차라든지 건설업종,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잠깐 올라오는 느낌을 좀 받았지만, 건설이나 조선 이런 업종들, 대표 업종들이 사실 그렇게 코스닥 대비해서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는데, 일단 외국인들 대형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견은 분명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 이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대형주에 대해서 뭐 빠져나가는 쪽에 어떤 이슈가 분명히 있었고 또 다시 뭐 그 외에 또 유입되는 쪽에 어떤 이슈들이 좀 부딪히면서 좀 상충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비해서 일단 코스피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이유가 일단 코스피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져나갔던 수급들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되어가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 유입이 코스닥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뭐 큰 떡이 먹기도 좋은데 사실 큰 떡 너무 많이 먹다가 또 목이 좀 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에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하되 너무 맹신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보수적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뭐 굉장히 좀 보수적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수급이 굉장히 좀 기관 수급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기관 수급 주체에서 눈에 중점을 두는 것이 투신과 연기금, 이 두 가지 사이트인데,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스닥에 오히려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어느 정도 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일단 투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환매에 대한 압력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말씀해주신 뭐 윈도우 드레싱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 수급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지수상으로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빠지지도 않고 또 많이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은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근데 두들겨본 돌다리가 굉장히 좀 약해서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관 수급이 한번 좀 굉장히 좀 매도폭이 강화된다면 지수가 박스권이 좀 한 단계 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시라. 다리가 붕괴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덧붙여 드리고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장이 뭐 최고조에 있다, 기대 심리는 뭐 거의 뭐 최고조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근데 시장은 항상 똑똑합니다. 기대 심리만 가지고 분명히 가는 장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항상 개인과 좀 반대되는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가장 냉철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너무 뜨거워진 마음을 조금은 좀 식히시라는 어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기대 심리는 높지만 장은 무작정 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4월 달에 막 2100 간다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2시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4일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뭐 양도세 감면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봤었던 중국 지표는 투자에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지 개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 종합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중국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시장 반응은 그렇게 뭐 크게 요동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치보다는 좋지 않게 나왔는데,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히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어가고 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이 조금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매도 포지션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발 좀 넘어갔다, 조금은 넘어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다 모든 분들이 이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기대치보다 안 좋은 어떤 대책들이 나오면 시장은 한 방 좀 맞을 수도 있다라는 점 분명히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치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2시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외국인 기관의 어떤 지속적인 매수 유입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그렇게 지금 당장의 어떤 매수 유입이 가능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그렇게 좀 싸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의 어떤 지속적인 매수입을 기대하기에는 분명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의 약진, 대형주는 첩첩산중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중소형주 특히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장비 그간 코스닥에서 가장 핫했던 아이템들이 가장 상승률이 지금 돋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분명히 개별주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수급도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박스권도 좀 탈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각 기업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중소형주보다 분명히 못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좀 봐야 되고요. 뭐 밸류에이션만 갖고 움직인다고 하면 뭐 사실 밸류가 싼 대형주들이 진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당분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별 종목 장세는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장세에 오히려 조금 더 눈을 돌려보자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국인들 수급만 보면은 이제 대형주가 조금 더 갈 여지는 있지만 역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개별주 정도로 실적 잘 보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수급 얘기는요.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늘 업종목 3종목 있네요. 현대건설과 엑토드소프트, 인피니트헬스케어. 현대건설은요, 오늘 역시 2시에 있을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엑토드소프트도 오늘 밀려났어라는 신형 이 게임이 대만에서 흥행되지 않을까 기대감 때문에 장중 2자릿수 상승까지 이뤄내기도 했었습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요, 최근에 기관 매도로 이유 없이 부진했었는데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 이런 또 얘기가 나오면서 오래간만에 횡보세를 멈추고 상승 쪽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운 종목도 보시죠. 역시 새 종목인가 봐요. 네. 자, 잘만테크는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사회이사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금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SX 페노샤는 공개 매각이 불가피했죠. SX 그룹주 전체가 오늘 전부 다 부진한 모습이고요. 대한금속은 오늘 유증 얘기 나오면서 역시 2자릿수 가까이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가 지금 추가 상승을 성큼성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갭상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부양이 뭐가 나오나 기다리는 눈치인데 어쨌든 대응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목 분석은 메리츠 종금증권에 계시는 강보경 대리님께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만우절이지만 솔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짓없이 업종목 대응법까지 들어보죠. 네, 오늘 업종목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물론 1% 상승 정도의 큰 폭의 상승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장중에 1% 그리고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3%가량 상승하는 듯 건설주들이 전 종목에서 1에서 3%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정부가 오늘 2시 당정청 협의를 마치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금융 규제들을 배제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그리고 각종 세제 혜택 위주의 부동산 정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책이 그동안 부진했던 건설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의 회복이 제한적이며 업체별 차별화가 나타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주택 경기 바닥 확인과 주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은 국내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는데 해외 플랜트 수주 영향도 있기 때문에 국내 건설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단기 낙폭과대 수혜로 건설주들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꼽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67,000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7만 원까지는 반등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오늘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엑토즈 소프트입니다. 오늘 장중에 10%가량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 아시아 판권을 갖고 있는 릴리언 아서가 대만에서
초반부터 흥행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뉴스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28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다음에 현재 iOS 기준으로 다운로드 5위 그리고 최고 매출 순위 8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매출 순위가 9위입니다. 이제 출시된 지 3에서 4일 정도밖에 안 된 것을 감안하면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르면 3분기에는 밀려나서가 중국에도 런칭될 예정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화권인 대만에서 흥행으로 향후 중국에서 흥행을 가늠해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속도가 좀 빠르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 일부 비중 조절도 가능해 보이는 국면입니다. 트레이딩 구간으로 설정해도 무방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중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 호흡으로 보고 이후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재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오늘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흑자 전환 가능 기대감으로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2002년에 설립된 의료 영상 전송 저장 장치 업체로 현재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그 중동과 멕시코 등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과도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향후 시장에서 재평가 가능한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박스권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11,500원 안착하는 여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로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안착 여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이 필요한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리고 앞서서 현대건설과 액터즈 소프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동부증권으로 가서 김혜란 연구원님께 요청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여성을 계속 이어서 만나니까 아주 아침부터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근데 분위기는 별로 좋지 않아 잘만테크부터 시작해보죠. 네, 첫 번째 다운 종목 잘만테크인데요. 지금 잘만테크가 관리 종목 지정 우려에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금 3월 29일 잘만테크의 사회 이사수가 상법 규정에 정하는 수에 미달했기 때문에 지금 관리 조정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 있다고 밝혔는데요. 2012년도 지금 사업년도 사업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지금 2일부터 잘만테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잘만테크가 지난해 영업이익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85%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당기순이익도 13억 원으로 지금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관리 종목이 지정된다고 하면은 매매에 대한 제한과 불편함은 좀 있을지 모르더라도 회사에 대한 이런 펀더멘털상의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원래 주가 자리를 잘 찾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운 종목은 지금 STX 펜오션인데요. 공개 매각에 실패하면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날 STX 펜오션에 대한 지금 경영권 인수 의향서 접수를 받았었는데 신청한 곳이 지금 한 군도 없었기 때문에 STX 그룹주들과 함께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공개 매각이 지금 무산됨에 따라 가지고 STX 펜오션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이 지금 사모펀드 조성해가지고 STX 펜오션의 경영권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산업은행의 경영권 인수가 확정이 된다 하면은 STX 펜오션의 주가 하락세는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개 매각 지금 실패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의 STX 펜오션 주가의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운 종목은 대한금속인데요. 약 9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소식에 지금 주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날 장 종료 후에 공지를 했는데 회사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발행가액은 895원, 발행 주식수는 1000만 주, 일반 공모 증자 방식의 9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대한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영업손실이 292억 원, 그리고 2012년도 지금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 속에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시면 지금 신주 발행 가격 현재가보다 20% 이상 낮게 책정돼 있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 수도 기존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넘는 대규모 유상증자 규모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대한금속 주가 흐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대한금속은 반등 시 매도 관점이 보다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운 종목 중에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한 종목은 없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분석은 잘 들었습니다. 동부증권의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증 시와이드 2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 이렇게 하라고 전략을 주셨었는데 알토란 같은 내용만을 다시 한번 모아서 화면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고 얘기 이어갑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은 약간 눌린 목일 수 있고 지수로 봤을 때 그러나 오늘 조금 눌려도 향후의 내시장에 대한 상승 쪽에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드코 대표님은 4월달 코스피가 전고점 부근인 2050포인트를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그에 앞서 2010선의 안착부터 돼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이 2시에 나올 텐데 아직까지는 테마다라고 건설주 가운데 중소형주로 오히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역시 우리 김동갑 이사님처럼 외인 수급의 강조성을 얘기해 주셨었습니다. 한편 동양증권의 고윤기 대리님께서는 4월에 코스피 예상 밴드를 주셨는데 1960에서 한 2090 라인 정도 평균 증권사의 어떤 평균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비중 확대를 얘기하시면서 IT와 화학 그리고 건설주를 언급하셨었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체크를 한번 해보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공감을 표할까요? 오늘은 JB스탁의 박소영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소영 연구원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의 전문가가 한 몇 분 정도 계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한 분을 제외한 4분의 의견을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감을 하지 못한 그러한 의견은 4월 코스피 예상 밴드 1960선에서 2090포인트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공감에 대한 지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90포인트라는 데는 상단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앞에서 외국인 수급이 주목하자 그런 그런 의견에 좀 공감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천억 원이 넘는 외인의 매수에 외인의 기한을 좀 점쳐본 한 주였는데요. 아직까지 유로존의 이탈리아 정부 구성이라든지 또 일본의 통화정책 등의 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외인의 적극성은 오늘도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봉 하단 저점을 높여가면서 여전히 우상향하는 추세로 있지만 아직 저항선인 2050선을 넘겨주려면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좀 연속 이틀 이상은 나와줘야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정부 정책 방향 발표에 이어서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또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예정에 있는데요. 지난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의 전망을 좀 하향 조정을 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또 지금 2분기에 정책 금리 인하와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 중심으로 한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이 좀 발표가 되면서 또 주가가 좀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확인되는 부분도 없거니와 또 아직 가시적인 뭔가 정책이 눈에 띄지 않다는 만큼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가인 만큼 아직까지 좀 테마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박소영 연구원님만의 전략 궁금합니다. 4월달 코스피가 한 2090까지 갈 거라 생각하는 것은 조금 욕심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럼? 네, 지난주 새 정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강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요 이벤트인 G2 PMI 지표와 또 일본 통화 정책을 앞두고 관망세를 좀 나타내면서 좀 소폭 약세를 좀 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으로는 지난주 12거래일 만에 지금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이 또다시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간 지수를 받쳐주던 기관도 순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주요 업종 특징적으로 뽑히는 게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기대감으로 중소형 건설주와 인테리어 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또한 예정되어 있는 일본 통화정책 회의에서 나올 대책이 엔저 현상이 심화시킬 것이라는 좀 그러한 의견이 있는데요. 이미 엔화 약세라는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새로운 대책이 또 엔저 현상을 다시 또 유발하는 효과는 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자료를 좀 살펴본다면 일본 경기 회복세가 기대 이하인 것은 경기 부양책의 동안도 이제 국내 증시 상대적 매력도를 좀 높여주기 위해 차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4월 같은 경우는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분기로 접어들인 달인 만큼 무엇보다 한 달간의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워야
지표는 증시장에서는 길을 잃지 않는 법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번 달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 만큼 이익 전망 상향치가 되는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신 전략을 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어닝 쇼크를 맞으면서 많은 업종과 기업들이 이익 전망치를 조정하였는데요. 1분기 실적 시즌에는 이제 기대감이 많이 그만큼 쏠릴 전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예정해 있는데요. 가이던스는 약 9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전통적으로 1분기는 IT 산업의 비수기 시즌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달 중순 이후에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 국내 실적 전망치가 유일하게 IT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상향 중인 컨센서스를 좀 감안해 주신다면 좀 IT 산업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보실 IT 산업 중에 관심 종목으로는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 1,000만 대 이상 달성이 예상되는 LG전자와 삼성그룹 내에서 스마트폰 판매 여도로 실적 개선이 좀 확실시 되고 있는 삼성전기, 또 LG전자 휴대폰 물량 증가로 좀 매출 개선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LG 이노텍 등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지난 1분기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주가 하락을 일으켰던 만큼 1분 기업과 경쟁하지 않는 호텔과 레저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데요.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로 지금 서울시가 지방세인 레저세를 카지노에도 10%가량 부과한다는 소식에 지금 파라다이스 지켈의 관련주들이 좀 비교적 큰 폭을 하락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런 매도세가 진정이 된다면 그때서야 좀 저가매수 전략을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2,000선 이하에서는 매수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그 안에서도 1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아까 IT는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주셨었고 역시 실적 측면에서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한 그런 종목인가요? 네, 그런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인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 완제기, 또 기재구조물을 개발 및 제작하는 종합항공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개발이 공식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 국가에 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수리온 개발로 지금 향후 12조 원의 산업 파급 효과와 5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한국항공우주에도 큰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또한 지금 소주도 계속해서 좀 신규 수주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에어버스가 지금 2025년까지 약 4,600억 규모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5,000대 이상의 신규 판매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수주행 목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한 6조 2천억 원 중으로 이 중에서 57%에 달하는 3조 5천억 원 같은 경우에는 민항기, 부품 등의 민수 부분을 좀 달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매출의 목표도 지금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해 사상 최대인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6월에는 코스피 200을 좀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번이나 입찰해서 유찰이 되면서 지금 주인을 찾지 못했던 한국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는 매각에 일전을 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만큼 지난 정권 운영에 실패한 항공우주에 좀 매각에 관심이 쓰고 있습니다.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주선을 지금 상회하며 1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수급상 외인과 기관 동반 메시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조정이 된다면 되려 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4,500원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 종목 한국항공우주까지 감사합니다. JB스탁의 박소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윤의 차트민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또 재미만 있진 않습니다. 자, 오전장 반짝이는 그 시장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코스닥은 그냥 딱 보합권에 머물러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일단 기획재정부에서 자,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습니다. 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가 되는 추경 예산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나올수록 좋겠죠? 한 15조 이상은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꾸준한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 본격적인 4월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보다는 좀 2분기 실적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1분기 실적도 좋은 종목들이 많지만서도 1분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1분기 때 기업 실적이 그래도 조금 양호한 종목 4분기 대비해서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2분기도 좋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1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삼성전자발 관련주들 편입을 하셔야 되고 자, 5일날 삼성전자가 또 잠정치 발표가 있죠. 자, 요거 아마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잘만 가준다면은 이번에는 새로운 가격 160만 원 이상대 가격을 도달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4월의 코스피 예상치 오늘 4월 첫째 날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한 1960포인트에서 한 2060포인트 정도의 밴드 형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저 하고의 흐름이 한번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잠깐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어버브 반도체를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예, 손절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종목이 금요일부터 갑자기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참 최고가 대비해서 한 12% 이상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손절하라고 말씀드렸고 가져가실 분들은 괜찮다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홀딩하신 분들 정말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손절 사인 드린 분들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손절한 종목 하나 나왔죠. 용서 부탁드릴게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또 하이셀이었잖아요. 자, 하이셀이 매수가 2,600원이었는데 금요일 날 2,71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가 1차 잡았던 3%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은 좀 빠졌지만서도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일단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셔도 되고요. 꾸준하게 보실 분들은 홀딩 하셔도 된다. 저는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 조금 이제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은 국보 디자인과 바텍, 웰크론한테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제가 말씀을 좀 같이 드렸잖아요. 하이셀이랑 웰크론한테 같이 얘기할 때. 그런데 국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은 드렸는데 제가 추천을 안 드렸잖아요. 16% 이상 수익이 지금 났습니다. 바텍 같은 경우도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 제가 3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수익 적중률이 3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대부분 살펴보자면은 딱 경동나비엔 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수익 실현을 했어요. 목표가 달성을 했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좀 믿고서 이제 사실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적중률이 거의 90%가 육박했습니다. 3월 달에는. 1월 달부터 하면 80%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서 제가 매수 사인 드리는 종목들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어떤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냐면요. 오늘은 제가 역시나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제가 삼형 엠텍이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가파른 신고가 패턴 종목입니다. 자, 지금 현재가 7,500원, 7,050원 정도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종목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신고가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삼양엠텍은 전형적인 신고가형 패턴을 작년 말부터 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급부터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급과 실적인데, 실적은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관들이 이 종목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니까 3월부터 해가지고는 강하게 어디서? 자,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대부분의 기관들의 매수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특히 3월 달부터 한 달 동안 모은 물량 자체가
58만 주까지 됐어요. 자, 개인들 48만 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개인들 그냥 다 파란 불입니다. 그냥 다 팔고 나가요. 외인들 최근에 외인들 기관들을 사고 막 모아가니까 외인들이 부랴부랴 외인들이 최근에 7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인도 부랴부랴 최근에 모은 물량이 9만 5천 원이란 9만 5천 주란 거죠. 자, 외인들이 최근에 언제부터 3월 21일부터 차트로 가볼게요. 모았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외인들이 물량을 자 모으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때라고요. 동그라미 쳐드리는데 이때. 자, 이때 외인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기관들은 이때부터 꾸준하게 물량을 쌓아갔고, 자,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가 얼마? 6,600원, 6,700원 사이고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는 6,000원 초반대입니다. 자, 걱정할 필요 없이 가져가도 되는 종목,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왜 또 이 종목이 실적도 양호하기 때문에 꾸준한 반등 이어져 가면서 한번 볼 수 있겠다. 자, 일단 이 종목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인들의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말씀드린 팁이 하나 있잖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갑자기 오전장 10시 반 정도에 3에서 5%를 뛰긴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종목 지금 3.98% 뛰고 있습니다. 기관들 역시 매수가 들어온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현재까지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 현재가 7,050원 정도 되는데 7,050원 정도 매수하시고서 가져가신다면은 제가 또 3%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게 바이오랜드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죠. 자, 바이오랜드 너무나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그 이번 창조경제에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업종들이 제약,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주들이잖아요. 오늘 관련주도 상당히 많이 또 올라가지고 있는데 바이오랜드는 또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한 문제 또 없겠죠? 수급적으로 살펴볼게요. 바이오랜드 수급입니다. 자, 수급 보시면은 자, 기관들이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자, 기타금융, 연기금, 최근 퍼펙트하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투신권은 최근 나가긴 했지만서도 큰 물량은 아직 그래도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꾸준하게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개인 물량을 싸그리 먹어주고 있는 흐름. 그런데 제가 주목한 점은 바로 이거예요. 자, 기관들의 수급은 워낙에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데 최근에 차트 흐름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이 그래도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은 꾸준하게 계속 이 종목은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점 자체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계속 저점이 계속 2010년부터 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최근으로 다시 일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최근에 다시 한번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런 단기적인 낙폭, 단기적으로 약간 빠졌는데도 아직 이 부분에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박스권 자체를 지켜주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 자체도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박스권 내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다시 올라갔던 이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이 박스권 흐름을 탈피할 때 3번이나 4번째에는 보통은 뚫고 올라갑니다. 예, 보통은 뚫고 올라가요. 자, 이번이 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 수급을 살펴보자면은 다시 최근에 연기금과 특히 은행권에서 매수가 강하게 여기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다시 사주고 있고 기관들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빠졌던 물량,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었지만서도 투신권 물량이었고 그 물량이 많지는 않았고요. 다시 기관들이 수급적으로 오늘의 이 상승폭, 오늘 몇 프로 오르고 있죠? 지금 2.4%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역시나 지금 현재 기관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자, 지금 추경 예산 얼마? 15조 이상, 20조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줄 수 있겠다. 그렇다면 바이오랜드는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자,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 들어서 다시 12월부터 저점 라인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고점 라인도 서서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많이 올랐던 가격대가 바로 1차적으로는 한 18,00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었고 그 다음이 바로 고점 자체가 한 25,5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 박스권 흐름, 요 매물대 흐름, 이 흐름이 잡히긴 해요. 하지만 매물대 흐름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잡혀있는 물량 자체가 다 이제 아래쪽에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두렵진 않은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을 조금 선택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지금 삼형 엠텍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많이 지금 올라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어떤 종목? 예, 바이오랜드입니다. 자, 바이오랜드가 이번에 정부의 제대로 된 수혜를 받아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4월경에 한번 크게 슈팅할 가능성이 있어요. 바로 4월 초에 네, 추경 예산 발표와 더불어서 관련 업종들 다 아주 큰 폭으로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중에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종목들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뛰지 못한 바로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이오랜드는 어떻게 매수를 하셔야 되냐? 자, 지금 현재가 16,900원의 상황 보여집니다. 현재가 차트 현재 볼게요. 16,900원 정도에 매수하시면 되겠네요. 16,900원 정도의 매수를 좀 충분히 해주시고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제가 3% 보겠습니다. 자, 3%만 봐도 충분히 한 17,600원 정도만 가도 3%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이에요. 걱정 없이 수익이 가능하겠다 좀 말씀드려보고 손절가는 좀 제가 짧게 적고 싶었는데 혹시 이제 그래도 한번 꺾였다 갔던 이 흐름 자체가 이 종목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을 깰 경우에는 그때는 절대적인 손절 라인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좀 가져가시도록 하고 근데 이 종목 조금 짧게 빠르게 먹고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16,900원까지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시라고 저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바이오랜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진의 차트 미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큰 변화는 없네요. 코스피는 2,000선 중심의 등락, 코스닥도 555선 정도에서 일단 같이 빠질까, 우리라도 오를까, 뭐 이렇게 마음을 좀 못 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오늘 지표가 나왔잖아요. 중국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리딩 투자증권으로 가서 우성재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늘 지표 영향권에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출발 전에 지표 결과가 나왔잖아요.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0.17% 하락한 2232.82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전 발표했었던 중국의 PMI 지수, 그 3월 PMI 지수는 50.9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전월 50.1에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지만 시장 예상치였던 51.2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단기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HSBC의 PMI 지수의 발표가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월 같은 경우 춘절 효과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가 3.2%로 반등을 했었지만 농산품 가격과 식품 가격들이 서서히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인민은행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월부터 2월까지 중국의 중소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의 순이익이 7,092억 위안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7.2% 늘어났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순이익들이 꾸준히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 은행권의 채권 시장 규모는 전월 대비 4.7%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 시장 또한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이 호재와 악재가 계속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큰 폭의 하락보다는 2,240선 내외에서의 혼조 장세 움직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 분위기 우리 우성재 팀장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4월 첫 거래일 개장에 앞서서 시초가에 이 종목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고 우리 얘기해 주셨던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 연결해서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던 KM액에 대한 AS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맥 아까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바이오 장비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와, 오늘 많이 오르네요. 시초가 좀 갭상승이 있었지만 거의 한 5% 가까이나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AS 들어보죠. 네, K맥 오늘 제시하고 오늘 AS 이상이긴 한데요. 역시 이제 주가를 볼 때는 차트도 보지만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얼마까지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부분이 오늘 컸던 것 같고요. 바이오 장비 업종이기도 하면서도 OL 관련 장비 업종, 이런 정밀 측정 분석 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 적정 밸류에이션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계산한 바로 의하면 올해 적정 밸류에이션 지난 2011년 최고 실적을 달성했었을 때의 실적만 감안하더라도 올해 그 대표이사도 매출 최대 달성을 언급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2011년 실적 대비해서 PR 9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고, 아몰레드와 바이오 성장성까지 고려했을 때, 또 최근에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K맥도 이 저평가 메리트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2011년 그 당시에 바이오 장비라든가 이런 개체기기 성장성을 부과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PR 13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16,000원까지는 올해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매 분기 실적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런 아무래도 업종까지 같이 겸비해서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적용했을 때 PR 20배 이상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수적으로 16,000원대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때 제가 제시한 12,000원까지는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약간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장 초반에 윗꼬리가 달리면 이러다 그냥 오늘 상승폭은 더 이상은 안 나오는 겁니까? 후반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주가대에서 11,400원, 500원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갭 하락을 해야 될 신고점을 일단은 터치했기 때문에 하락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드린 거고요. 제가 볼 때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011년 최고 실적 냈을 때 대비 PR은 9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밸류 메리트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네요. K맥 많이 오르지만 12,000원까지 일단은 쥐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AS 받아봤습니다. 우리 강정은 부장님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 다시 2,000선을 좀 내주고 있는데 오늘 크게 빠질 것 같진 않아요. 큰 변수가 있지 않은 한이요. 외국인 기관 일단 사주진 않네요. 코스닥도 같이 약보합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멋진 4월의 수익 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